자, 오늘은 학습지 번호 3번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배우기 앞서 지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힘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물체의 모양이라든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은 뭐 이런 동그라미 모양을 찌그러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운동 상태는 운동의 방향이라든지 운동의 속력을 변화시킨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라고 했었고요. 힘의 종류는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살표가 나타내는 힘의 방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힘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살표 끝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화살표가 나타내는 힘의 크기는 자, 모는 종이 한 칸이 10N이니까 10N, 20N, 30N. 오른쪽으로 30N의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물체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는 수레를 밀고 있고요. 나는 화분을 가만히 들고 있고요. 다는 공을 들어 올리는 중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았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는데요. 힘의 방향 보겠습니다. 힘의 방향, 마찰력에 대해서 힘을 줬으니까 힘의 방향 이렇게 밀어줘야 되고요. 운동 방향도 보겠습니다. 운동 방향,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없고요. 대신 힘은 이렇게 지금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힘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도 들어 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도 이렇게, 이동 방향도 이렇게 위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일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공부한다든지 뭔가를 하는 것을 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도 들어가야 하고요. 이동 거리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힘을 얼마나 줬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됐는지를 곱해준 값을 우리는 이 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W, F 곱하기 S입니다. 각자 무언가의 약자인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 단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1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은, 자, 힘의 단위 뭐였죠? 뉴턴. 거리의 단위, 보통 미터를 씁니다. 그래서 1줄이라는 것은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1미터를 이동시켰을 때의 한 일을 우리가 1줄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려면 힘을 엄청 많이 줬거나 아니면 이동한 거리가 엄청 멀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의 양이 0인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인 경우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작용하는 힘, 알짜 힘이 0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체에다가 가만히 있는 벽을 계속 밀었어요. 나는 분명히 힘을 줬는데 이 벽이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0이 됩니다. 아까 보다시피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이동 거리가 0이 되면 1도 0이 되는 거겠, 0이 되겠죠? 자, 마지막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입니다. 힘은 지금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힘을 주고 있는데 이동을 어디로 하고 있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의 양을 0이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것,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일이 0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력과 일의 양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뒤에 배울 위치 에너지와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가 자유낙하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그때 중력이 이 물체를 떨어뜨리게 하는 힘을 주지요. 자, 중력이라는 힘이 주어지고요. 떨어진 거리가 나올 겁니다. 이 낙하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중력이. 그러면 이때의 중력의 크기, 힘 곱하기 떨어진 높이, 거리를 곱해주면 중력이 한 일에 대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를 이번에는 들어 올린대요. 중력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을 구하는 건데요. 이번 역시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만 얘를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힘이 되고요. 그리고 들어 올린 높이만큼을 이동 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줬던 힘 곱하기 무게 곱하기 올린 거리를 해주시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자,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죠. 자동차가 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음식과 연료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일과 같은 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일을 해주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 물체는 받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단위로는 줄을 사용합니다. 에너지와 일은 서로 바뀔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줄만큼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체가 100줄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자, 100줄입니다. 자, 이번에는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다가 100줄의 일을 더 해줬대요. 그럼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 양은 그렇죠. 300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1번 문제예요. 학습지 12쪽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에서 의미하는 일을 한 경우를 모두 고르면, 자, 앉아서 책을 읽었다. 이동거리가 없죠. 책상을 밀어서 옮겼다. 힘도 줬고 책상이 밀려서 이동했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은 힘과 이동 거리가 모두 있어야 해요. 그 다음 교실방을 힘껏 밀었어요. 하지만 밀리지 않았겠죠. 이동 거리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책가방을 든 상태로 가만히 서 있었대요. 이동 거리 역시 0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를 들어 올려서 책상 위에 놓았대요. 이것도 여기 이동 거리도 있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만큼 서서히 들어 올렸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네요.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고요. 이때 힘은 무게고요. 이때 이동 거리는 들어 올린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무게 구해 볼게요. 무게는 어떻게 구하나요?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곱해주고요. 이때 이 질량을 곱해주시면 무게가 나옵니다. 9.8 곱하기 질량.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해줘야 돼요. 1.5m.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147줄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자, 물체는 색상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당길 때 힘과 물체의 이동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를 5m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라고 봅니다. 자, 이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이 면적들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1은 2 곱하기 5가 되니까 10줄이 되고요. 여기서는 10N이랑 이 사이의 이동거리 3m이기 때문에 30줄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40줄이 되겠죠. 답은 40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3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진호는 바닥면에 놓여있는 물체가 50N인 물체를 1m를 들어 올렸고요. 그걸 2m를 이동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1이라는 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이때의 힘은 무게이기 때문에 50N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 물체를 1m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1m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때 해준 일의 양은 50줄이에요. 자,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5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얘를 들고 가만히 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힘의 방향 위로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수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1이 0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들어 올릴 때의 일의 양만 구해주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꼭 해오시고요. 문제도 다 풀어올 수 있으면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